2010년대 초 전 세계의 시선은 한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 스티브 잡스라는 한 천재의 손끝에서 탄생한 애플은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선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느꼈던 충격과 환희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매끈한 알루미늄과 유리,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압도적인 만듦새는 기존의 모든 전자제품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애플은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신제품 발표회는 종교적인 의식과 같았고 사람들은 밤샘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들의 생태계는 마치 강력한 중력장처럼 사용자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애플의 제품은 곧 세련됨, 혁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사과 제국이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할 만큼 당당했고 그 오만함조차 사랑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의 디자인은 모두의 모범이 되었고 소프트웨어는 감탄을 자아냈으며 마케팅은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애플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향유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애플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던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은 주로 빠른 추격자 혹은 모방자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은 플라스틱 폰이라는 조롱을 들었고 애플이 구축한 세련된 미학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애플이 예술을 만들 때 삼성은 제품을 만들 뿐이라는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은 종종 애플의 아이폰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이유로 디자인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삼성을 그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거대 공룡쯤으로 여겼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영혼이 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화와 같았던 애플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때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던 그들이 왜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아류라고 비웃던 삼성이 대체 어떤 기적 같은 전략으로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파고들지 않았던 그 거대한 역전 드라마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기업의 흥망성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 오만,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기록입니다. 그 이야기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애플 내부에서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한 미묘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잡스라는 절대적인 구심점이 사라지자 애플은 전례 없는 중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잡스가 남긴 유산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양극단의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더 이상 광활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대신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반복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은 얻었지만 모험의 정신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신제품 발표회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대중의 반응 속에는 어딘가 모를 익숙함과 함께 작은 실망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와우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좋은데 뭔가 부족해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잃을 것이 많지 않은 추격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공한 선두주자를 쫓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하지만 삼성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고 극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부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디스플레이, 칩셋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이었죠.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음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몇 달 안에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막강한 인프라를 갖춘 셈이었습니다. 애플이 완벽한 하나의 예술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고뇌하는 동안 삼성은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수많은 변주와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도는 실패했고 어떤 시도는 조롱받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끊임없이 탐색하며 때로는 무모해 보일 정도의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작은 화면만을 고집하던 애플과 달리 삼성은 과감하게 더 큰 화면의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괴물 같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는 데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이 대화면은 서서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전극의 서막은 조용하지만 끈질긴 도전자의 손에서 아주 느리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면 응당 한 손에 쏙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주머니에도 부담 없이 넣을 수 있어야 하고 엄지손가락 하나로 화면 구석구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함의 미덕이라 여겼죠. 애플은 이 철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강조했던 인간공학적 최적화라는 신념 아래 그들은 결코 작은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은 완벽하게 제어되는 하나의 예술품처럼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비웃음과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는 항해사처럼 새로운 형태와 크기의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시장에 던져보았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갤럭시 노트였습니다. 5인치를 훌쩍 넘는 거대한 화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폰이야? 태블릿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고 심지어 팔레트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도저히 조작하기 힘들고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튀어나오는 이 거대한 기기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단순히 화면만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캔버스에 스펜이라는 마법 같은 도구를 더했습니다. 손가락이 아닌 펜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그림을 그리고 메모를 하는 경험은 당시로서는 혁신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큰 폰이 아니었습니다. 태블릿의 편리함과 스마트폰의 휴대성을 결합한 말 그대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한 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이 기기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더 큰 화면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는 즐거움, 작은 글씨로 가득한 웹페이지를 확대할 필요 없이 시원하게 읽어 내려가는 쾌감, 그리고 회의 중에 재빠르게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거나 메모하는 편리함은 기존의 스마트폰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식 속에서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동 가능한 개인 미디어 센터이자 업무 도구로 진화하고 있었고, 대화면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애플은 오랫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잡스가 남긴 유산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들의 완벽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3.5인치 혹은 4인치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미묘한 변화를 간과하고 있었죠. 아이폰 사용자들은 점차 주변 사람들이 삼성의 갤럭시 노트로 시원시원하게 콘텐츠를 즐기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큰 화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작은 바람이 어느새 강렬한 열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애플 내부에서도 분명 대화면 아이폰에 대한 논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제품이 아니면 출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철학과 창업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압감은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화면을 키우는 방법을 찾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혁신을 주도하던 선두주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변화에 가장 둔감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삼성은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플이 망설이는 사이 갤럭시 노트를 필두로 다양한 크기의 대화면 스마트폰을 전세계 시장에 맹렬히 쏟아냈습니다. 마치 사막의 갈증을 해소해주듯 전세계의 수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이 내미는 대화면 스마트폰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한창이던 신흥시장에서는 통화 기능 외에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하는 대화면 스마트폰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너무나도 비싸고 때로는 작게 느껴지는 불편함마저 느끼게 하는 동안 삼성은 빠르고 유연하게 시장의 요구에 응답하며 틈새를 넘어 거대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이 애플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의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면밀하게 수집된 판매량 데이터, 시장조사 보고서들, 그리고 수많은 홀증 고객과 유통업자들의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냉엄한 현실을 가리켰습니다. 한때 어설픈 실수라고 조롱받았던 삼성의 모험은 이제 천재적인 한 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더 커다란 기기들, 특히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단순히 팔리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스마트폰이 무엇일 수 있는지를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경제국들에서 대화면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인기는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았습니다. 애플의 경영진은 더 이상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스티브 잡스의 유산이자 애플의 철학으로 굳건히 지켜왔던 한손 조작의 최적화라는 신념은 이제 시장의 거센 파도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애플은 언제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선구자였다. 라는 보수적인 목소리와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들은 이미 더 큰 화면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동안 경쟁자들은 우리의 고객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창업자의 그림자는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잡스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고수했을까? 아니면 과감하게 변화를 수용했을까? 이 질문은 애플의 리더들에게 무거운 족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애플의 모든 제품은 사용자 경험의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화면이 커지면 한손 조작이 어려워지고 주머니에 넣기 불편해지는 등 기존의 완벽한 사용 경험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커진 화면에서도 애플만의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애플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폐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십 수백 번의 디자인 회의가 이어졌고, 엔지니어들은 커진 화면에서도 기존 아이폰의 매끄러운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성능과 내부 부품 배치 등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밤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완벽주의는 대화면 아이폰의 개발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삼성 갤럭시의 시원한 화면을 부러워하며 다음 아이폰의 대화면 출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갈증은 이제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2014년 가을, 애플은 샌프란시스코의 플린트 센터에서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가 무대에 올라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을 때 전 세계의 이목은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4.7인치 아이폰 6와 놀랍게도 5.5인치에 달하는 아이폰 6 플러스였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신제품 공개를 넘어 애플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스마트폰 디자인 철학의 대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애플도 대화면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그동안 대화면 아이폰을 갈망했던 수많은 애플 팬들은 환호했고, 회의적이었던 이들도 마침내 애플이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아이폰 6와 6 플러스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5.5인치의 아이폰 6 플러스는 삼성 갤럭시 노트가 개척했던 패블리스라는 새로운 시장에 애플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화면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고 웹서핑을 하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폰 사용자들이 작은 화면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다른 브랜드의 대화면 폰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완벽주의를 고집하면서도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손 조작의 편의성을 위한 리치어빌리티 기능 등을 도입하며 커진 화면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스마트폰 시장의 대화면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애플과 삼성 두 거인의 대결은 이제 누가 더 크고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 것인가를 넘어 그 화면을 통해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인가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펼치고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과 같은 미래의 혁신은 바로 이 대화면 경쟁의 연장선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6와 6 플러스의 성공은 단순한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거인이 마침내 깨어나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오기 시작한 것과 같았습니다. 전세계 애플 스토어 앞에는 수십 수백 미터에 달하는 기다란 줄이 새벽부터 늘어섰고,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폰을 손에 넣기 위해 기꺼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언론은 연일 아이폰의 압도적인 판매량과 신드롬에 가까운 열기를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그들의 오랜 신념을 굽히면서도 여전히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제공하는 거대한 화면 위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iOS의 매끄러운 경험을 만끽했고, 이 새로운 전환점은 애플의 역사에 또 하나의 대단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첨예한 경쟁자 삼성의 시선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전략가들은 애플의 대화면 진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개척한 시장에 애플이 뛰어든 것을 보며 이제 더 이상 화면 크기만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냉철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다음 혁신은 무엇인가? 이미 모두가 큰 화면을 가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삼성 내부의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고, 그들을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을 넘어 스마트폰의 물리적인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상상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의 연구실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접히는 전화기,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기기가 펼치면 태블릿처럼 거대한 화면이 되는 꿈같은 아이디어는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기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애플이 대화면 시장에 진입하며 삼성의 주력 시장을 침범한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대담한 반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삼성의 극비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적 난관들이 그들 앞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접히면서도 손상되지 않고 수십만 번의 폴딩에도 견딜 수 있는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일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찾아야 했고, 유리를 대체할 투명하면서도 탄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필름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접히는 경첩 부분은 완벽하게 견고하면서도 이질감 없이 작동해야 했습니다. 또한 얇고 유연한 배터리, 접히는 구조에 맞는 새로운 내부 부품 배치 등은 엔지니어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숙제였습니다. 디자인팀은 새로운 폼팩터에 맞는 사용자 경험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접힌 상태와 펼친 상태에서 각각 어떤 정보를 보여줄 것이며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멀티태스킹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마트폰 개발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기기를 창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천문학적이었고 실패의 위험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삼성 경영진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도전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혁신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셀 수 없는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고 파괴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실패의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간혹 외부로 새어나오는 접히는 폰에 대한 루머들은 조롱과 회의적인 시선에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혁신이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 사용자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그들의 꿈은 서서히 현실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새로운 시대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베일에 쌓여있던 프로젝트의 장막이 거칠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헌신, 그리고 셀 수 없는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이 뒤섞인 수년의 여정은 이제 전 세계의 심판대 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혁신적인 기기를 어떻게 대중에게 처음 선보일지에 대한 깊은 고심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일찍 모든 것을 공개하면 경쟁자들이 재빨리 추격할 것이고 너무 늦으면 혁신의 선두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냉철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그러나 대담하게 첫 발을 내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2018년 1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였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그중 개발자들이 삼성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마리가 조심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강렬한 조명 아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무대 위에서 삼성의 한 임원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대 위가 어둠 속으로 잠기자 한 손에 들린 기기가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제품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일종의 콘셉트 모델이었습니다. 조명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처리되어 있었고 기기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접혔다가 펼쳐지는 그 움직임은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기술 커뮤니티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액정이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다시 펴지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짧은 탄성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술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경외감과 함께 미래 기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묘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이가 환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저것이 과연 상용화될 수 있을까, 내구성은 어떨까, 가격은 또 얼마나 비쌀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펼쳤을 때 화면에 주름은 없을까, 접는 부분에 틈은 거슬리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질문들이 뒤따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평가들은 단순한 기술 과시에 불과하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그들의 진짜 의도와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의 깜짝 공개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접히는 스마트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시장에 던지고 대중과 경쟁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애플이 개척한 대화면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며 추격자의 입장에 놓였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스마트폰의 미래 자체를 재정의하겠다라는 삼성의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껏 아이폰이 선보인 혁신이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생태계에 집중했다면 삼성은 스마트폰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 즉 폼팩터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넓은 화면을 휴대하며 경험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용 시나리오를 제시하려 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극도의 컴팩트함을, 펼쳤을 때는 태블릿에 버금가는 시원한 대화면을 제공하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기기 안에서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이 깊어갈수록 전 세계 기술 업계는 삼성의 깜짝 발표에 대한 분석과 전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IT 커뮤니티는 접히는 화면에 대한 영상과 게시글로 도배되었고, 사람들은 이 기기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삼성은 이 첫 번째 출사표를 통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비전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개념을 완벽한 제품으로 다듬어내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그 혁신적인 가치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은 이제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2019년 초 삼성이 준비하고 있을 또 다른 결정적인 발표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2019년 초 삼성이 준비하고 있을 또 다른 결정적인 발표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 완벽한 상용 제품으로의 탄생,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한껏 증폭시켰습니다. 삼성 내부의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마지막 담금질에 매달렸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주름을 최소화하고 힌지의 유격 문제를 해결하며 수만 번의 접힘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전 세계 기술 혁신의 향방을 가를지도 모른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접히는 스마트폰이라는 꿈은 영원히 실현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 앞에서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마침내 2019년 2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그 모든 베일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기술 전문가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삼성은 갤럭시 폴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기기의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로 구현된 듯 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었지만 펼치자 태블릿에 가까운 대화면이 시원하게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단순히 화면이 커지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기기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은 스마트폰 역사상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위에서 두세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하며 멀티태스킹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혁신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첫 공개의 환호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갤럭시 폴드는 예상치 못한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출시 직전 일부 리뷰어들에게 제공된 기기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보호막을 제거하면 화면이 손상되거나 힌지 부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 액정이 파손되는 사례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삼성의 섣부른 혁신을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는 이 새로운 기기가 과연 상용화될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에서는 실패한 혁신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로 탄생한 야심작이 한순간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회사 내부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난관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출시 일정을 전면 보류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밤샘 작업을 거듭하며 결함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호막 제거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보호막을 화면과 완전히 일체화했고, 힌지 안팎으로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보호캡을 추가하는 등 수십 가지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고객의 신뢰를 되찾고 접히는 스마트폰의 미래를 지키겠다라는 삼성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뇌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2019년 9월 개선된 갤럭시 폴드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지만 삼성은 진정성 있는 개선과 함께 자신들의 비전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2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출시되면서 접히는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제품 카테고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Z 플립은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성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Z 폴드2는 완벽에 가까운 힌지 기술과 향상된 내구성으로 접히는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은 최초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 폴더블 폰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담한 도전은 경쟁사들을 자극했고, 이내 수많은 초련 제조사들이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며 혁신 경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기기의 탄생을 넘어 기술 혁신이 얼마나 험난하고 불확실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 미지의 영역으로의 과감한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론과 냉소적인 시선 속에서 출발했지만 끊임없는 개선과 집념으로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삼성의 폴더블4는 스마트폰의 폼팩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과 필요에 따라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접고 펼치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더 많은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서사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실패의 그림자를 딛고 일어서야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준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